예, 안형진 선생님이십니다. 안형진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 활용하는 방법들을 이용해서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고 계신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율곡고등학교 교사 안영진입니다. 저는 열정, 지속성, 습관 형성을 위한 온라인 체육 수업이란 제목으로 제가 운영했던 구글 사이트와 구글 클래스룸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수업에 대한 어떤 방향을 잡을 때 그 좌측에 나와 있는 책 2권을 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좀 잡았거든요. 그릿이란 책이랑 헤빗이란 책인데, 그릿은 열정과 지속성에 관해서 우리가 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지도록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안내해 주는 책이었고요. 헤빗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속하고 이걸 습관화하고 에너지를 안 들이고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조금 제시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진행을 했고요. 선생님들도 기회가 되시면 이 책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이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사와 학생이 각자의 공간에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업 결손 방지와 오프라인 수업을 이제 준비하는 단계에서 진행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걸 구글 사이트로 일단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구글 클래스룸을 이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포커스를 맞춘 부분이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 그리고 부담 없는 교사의 준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을 통한 학생들의 작은 성취 경험의 반복이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 제가 운영했던 사이트의 모습인데요. 제가 초기에 구글 사이트를 선택했던 이유는 구글 클래스룸도 되게 효과적이고 좋지만 초기에 학생들을 가입시키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를 뛰어넘고 학생들이 바로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이트란 도구를 선택했습니다. 구글 사이트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그 사이트 제작 도구고요. 저희가 뭐 다음 카페나 네이버 블로그 이렇게 쓰시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맞죠? 그거보다 만들기가 더 쉽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저도 좀 빨리 쉽게 편하게 만들고 싶어서 구글 사이트를 활용해서 이제 수업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요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준비를 해서 아이디어도 많이 얻었고요. 그래서 활용을 좀 했었습니다. 사이트의 좋은 점은 구글에서 사용되는 도구들을 이제 넣을 수가 있거든요. 설문지도 넣을 수가 있고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해서 그래프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시각적인 거에 되게 민감하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동기부여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구현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사이트 접속이라는 거에 되게 익숙해서요. 스마트폰이나 그 다음에 PC에서 이 사이트를 접속하면 저희보다 훨씬 더 쉽게 친숙하게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제가 이 사이트를 이제 제작하는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인드마이스터란 그 웹 마인드맵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거 선생님들한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프로그램이냐 하면 마인드맵 안에다가 영상 링크를 넣으면 그 영상이 뜨게 됩니다. 그 좌측에 보시면 영상 뜨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영상도 뜨고요. 본인이 계획한 프로젝트를 이 마인드맵 안에서 이렇게 시각화적으로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도구가 협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링크를 보내주면 여러 사람이 함께 이 프로젝트를 만들 수도 있고요. 서로 공유해서 서로의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체육 선생님들과도 한번 사용을 해봤고요. 선생님들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인드 마이스터로 기본적인 틀을 잡고 난 다음에 사이트를 구축했는데요. 일단은 학생들이 초창기에 참여하면서 이 5가지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첨부를 했고요. 두 번째는 학기가 시작하면 활용해야 될 청소년 제조를 영상을 실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평가로 계획되었던 태권도 품새 영상을 넣었고요. 네 번째는 이제 매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째로 사이트 운영 이후에 클래스룸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 클래스룸을 미리 익힐 수 있도록 클래스룸 사용법도 같이 넣었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사이트 안에 집어넣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를 많이 하지 않았고 학생들이 이걸 통해서 구글 클래스룸 사용하는 온라인 수업을 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매일 체육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거에 초점을 좀 맞췄습니다. 설문지 통해서 매일 인증을 하도록 했고요. 이 설문지로 매일 학생들이 인증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거든요.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학생들이 학년 단위로 누가 이
이제 활동을 열심히 참여했는지가 드러나는 그래프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끝까지 쭉 나와 있는 학생을 보실 수가 있죠. 이 학생은 이제 끝까지 꾸준히 실천한 학생이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중간까지 왔는데 이 중간까지가 온라인 개학이 진행되기 이전까지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자신의 활동을 시각화할 수 있으니까 학생들이 조금 동기부여를 받아서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측편에 보시면 학년별로 그래프도 그렸거든요. 학년별로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게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내도록 했고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플랫폼에 익숙하지 않아서 좀 그래프가 낮았는데요. 2,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꾸준히 좀 참여를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활용해서 동기부여하고 활동 지속하는 게 제 목적이었고요. 사이트에 그래프를 노출시키면서 관심을 좀 유도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사이트를 운영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러 선생님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사이트를 운영을 했어요. 이 사이트의 좋은 점이 학교의 특성과 교사들의 어떤 독특한 자기만의 개성과 철학을 담아서 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만드는 과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누가 만든 사이트를 복사해서 그걸 가지고 또 새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저기 좌측부터 보시면 점촌중학교 체육 선생님은 반별, 종목별 퀴즈 대항전을 해서 이벤트를 하고 문상을 이렇게 카톡으로 준다고 이렇게 보내주고 상호작용을 했고요. 학교가자닷컴이라고 유명했던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유명했던 그 사이트도 구글 사이트로 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평중학교와 신장고등학교는 경기도에 있는 학교들인데요. 여기 선생님들도 좀 열정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해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체육 활동을 좀 제공을 했고요. 원주에 있는 원주여고에서는 강원도에 있는 학교인데 여학생들 이런 감성을 조금 자극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GEGP라고 해서 체육 선생님들이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둔 체육교사들의 자료 창고도 사이트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경북의 선생님들인데요. 장흥 스포츠TV라고 해서 장흥중학교의 박정은 선생님과 그 다음에 안동여중의 김태희 선생님이 이렇게 사이트를 운영해서 학생들하고 소통하고 재미있는 컨텐츠들을 많이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고 이 사이트가 개학 이후에도 스포츠 클럽 운영할 때나 이럴 때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한번 접해 보시고 또 어려우시면 밴드나 카페 같은 데 통해서 문의하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 번씩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온라인 수업이 결정된 뒤에는 구글 클래스룸으로 플랫폼을 변경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모든 선생님들이 구글 클래스룸으로 이제 플랫폼을 단일화했는데요. 다행히 학교 내에 2019년 2월에 이제 G Suite for Education이라는 구글의 도구가 이제 인증을 받아서 그 도구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단일화해서 플랫폼 운영하기로 했거든요. 감사하게도 제가 그 전에 연수를 좀 이제 듣고 또 제가 좀 활용을 했어서 교내 선생님들 학년별로 연수를 진행을 했었고요. 선생님들이 되게 잘 협조해 주셔가지고 단일화된 플랫폼 통해서 학생들이 좀 부담을 덜 느끼면서 참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글 플랫폼을 제가 계속 쓰면서 느끼는 거는 제가 2년 전부터 사용을 해오고 있는데요. 오프라인 수업에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학생 개인별로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상에서 학생들 개개인으로 이렇게 칭찬을 해주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클래스룸에서 댓글 하나 달면 그게 학생들한테는 되게 큰 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 이 UI도 PC에서 스마트폰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UI라서 선생님도 활용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법도 사이트랑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어렵지 않고요. 조금만 사용법 익히시면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예, 구글 클래스룸 운영할 때 저는 3가지를 좀 생각을 했는데요. 오프라인 수업의 준비, 그리고 마음 건강 키우기, 상호작용하기 3가지를 조금 초점으로 삼았습니다. 1학기 중 평가할 내용을 오프라인에서 이제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 계속 진행하다가 오프라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게 이어질 수 있도록 조금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 이제 원래 이론적인 부분을 오프라인 수업에서 좀 진행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이런 기회가 생긴 김에 영상 자료랑 학생들이 성찰할 수 있는 도구들을 좀 활용해서 아까 소개했던 그립과 헤빗 2가지를 좀 기를 수 있도록 내용들을 좀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댓글과 전화 그리고 안내 영상 같은 걸 통해서 학생들하고 좀 상호작용을 하려고 생각을 좀 하고 이제 클래스룸을 운영했습니다. 차시별로 운영한 걸 간단히 조금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차시는 오리엔테이션 하고요.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 어떻게 진행될 건지 조금 알도록 했고요.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서 계속 해야 될 청소년 체조랑 태권도는 매 시간 이렇게 참여하도록 했고 이제 첫 시간은 출석을 댓글로 달도록 했습니다. 2차 시부터는 영상과 어떤 문서 과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좀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리멤버 타이탄이라는 영화가 인종차별을 겪는 어떤 미식축구 집단 안에서 감독이 그 흑인과 백인들을 함께 활동하도록 해서 그 안에서 갈등도 해결하고 또 이제 그 안에서 감동적인 영상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들이었는데요. 이걸 보면서 저희 학교 남녀공학인데 이 남녀공학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들에 대해서 학생들 생각해보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글을 좀 적어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청소년 체조랑 태권도도 연습을 하도록 했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청각 장애를 가진 시각 장애군요. 시각 장애를 가진 작가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그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제가 긴장해가지고 내용을 바꿨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의 실패의 날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실패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들 학생들에게 조금 심어주려고 했고요. 이날 물병 챌린지를 이제 하고 영상을 올리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러 번 물병을 세우면서 실패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성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패와 성공의 어떤 그 가치들을 조금 깨달을 수 있도록 내용을 선정했습니다. 네 번째 날은 자아 존중감에 관련된 영상들을 시청했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시각장애인 작가가 그림을 그리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내용을 구성했었고요. 학생들이 성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활동 결과를 댓글로 달도록 했고요. 5차 시부터는 제가 10차 시까지 좀 지속되는 활동들을 했는데요. 제가 실제 오프라인에서 평가할 내용들을 조금 넣었습니다. 그리 줄넘기와 레벨업 줄넘기라는 두 가지 활동들을 하도록 했고요. 요것들을 그래프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이런 것들을 잘하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프를 제작했습니다. 지금 경북의 체육 수업 이야기 밴드랑 이제 경북 체육교과연구회 카페에는 이걸 탑재를 했는데요. 선생님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활용하면 학생들이 내용을 넣게 되면 그래프로 이제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시각적으로 자기의 활동을 보면서 매일매일 지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6차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저는 매일 활동한 그 글에다가 댓글을 달아서 피드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 수업을 통해서 앞으로 맞이할 미래의 체육에 대해서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한 단면을 저희가 맛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 수업에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연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디지털로 조금 이제 체육에 적용을 해봤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디지털이 체육 수업에서 조금 효율적인 측면을 구현할 수 있도록 좀 고민하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면서 여러 가지 디지털 도구 익히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우리가 도구를 잘 다뤄야 내용도 잘 담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들을 활용하는 그런 역량 같은 것도 조금 키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체육 수업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온라인이 아무리 좋아도 체육은 역시 오프라인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체육 수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오프라인 체육 수업에 대한 내용을 고민했는데요. 온라인이 오프라인 체육 수업에서 조금 따뜻한 진짜 온라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와 체육이 단지 운동이 아니라 진짜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될지 그리고 교사가 지녀야 될 역량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는 이제 내용 지식도 있겠지만 방법 지식 그리고 그 안에 도구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배움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용기도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이번에 많이 창조했잖아요. 맞죠? 그리고 많이 공유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또 받아서 재생산해 주셨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많이 성장한 것 같은데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책에서 소개했던 열정과 지속성, 습관 형성이 우리들의 이런 노력을 통해서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대담 과정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영희 선생님의 구글 클래스